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지금 기다리시는 시간이실 것 같아요.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긴 합니다. 양도소득세나 뭐 그런 배당소득세나 뭐 그렇게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지 않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지금 기다리시는 시간이실 것 같아요. 자, 금 투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 투자 방법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물, 이제 골드바 같은 걸 살 수도 있고요. 실물 보관하는 것도 불편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ETF, 금통장, KRX 금시장, 그리고 금광 주식 투자,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일단 실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물의 가장 큰 장점은 금 투자의 본질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은 그 누구한테도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조차 이 금이라는 자산을 실물로 직접 보유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실물은 살 때는 부가세를 내지만 뭐 지금처럼 나중에 뭐 이제 5년 뒤에 금값이 비쌀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렴할 때 부가세 10% 내는 거는 사실 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노업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나 뭐 그런 배당소득세나 뭐 그렇게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지 않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ETF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익의 15.4% 혹은 이제 미국에 상장된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값은 한번 오를 때 되게 무섭게 오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살 때 차라리 그냥 부가세 정도를 주고 사고, 그리고 나중에 팔 때 그런 이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게 큰 매력이다. 그리고 뭐 부가세도 사실 안 내고 살 수 있는 방법도 꽤 있어요. 개인 간 중개 거래 이런 걸 이용해서 또 구매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건 차차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는 실물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TF 형태로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ETF는 일종의 펀드인데, 우리가 금 가격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설계된 그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어플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매수 클릭하면은 뭐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다는 건데, 실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좀 투자의 효율성을 내려면 한 5돈 정도는 사야 되거든요. 한 번 살 때. 그게 가격으로 따지면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300만 원, 거의 300만 원 돼야 된다고 봐야죠.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적게는 5천 원, 뭐 좀 비싸봐야 10,000원이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ETF 같은 경우 이제 금 관련된 ETF는 수수료가 0.7%에서 0.8% 정도 수준이라서 내가 오늘 샀다가 내일 당장 팔아도 그렇게 큰 뭐 전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팔 때 내가 번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투자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예전에 원유 사태 겪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ETF는 특정 뭐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질 때 실제 금 가격이랑 괴리율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요런 괴리율이 나한테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데, 이제 뭐 그게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꼭 인지를 하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ETF랑 비슷합니다. 은행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고, 수수료는 ETF보다는 조금 높아요. 한 2% 정도 되지만 훨씬 더 ETF보다도 훨씬 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이점이 있고, 이제 뭐 그렇게 비슷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많이 추천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KRX 금시장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2014년쯤에 국가가 이제 금거래를 좀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거래소 통해서 만든 건데, 우리가 주식 어플에서 똑같이 ETF나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매수 매도 이렇게 클릭해서 금 투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래서 장점이 간편하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수수료가 ETF보다도 더 저렴하다는 게 있습니다. 한 0.2% 내지 0.3% 정도라서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세금도 없습니다. 이게 실물로 내가 인출받겠습니다 하면 부가세를 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이런 것도 없어서 투자의 효율 면에서는 되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이 금을 사면 그 실물 금이 한국 예탁원에 예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물 가격을 추종해요. 우리 최근에 뭐 국내 금 가격 20% 프리미엄 붙었다 이렇게 얘기 들으셨잖아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공급적인 특성이 좀 고질적이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같은 이슈가 반복될 거예요.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좀 낮을 때, 안정화되었을 때 KRX를 통해서 금을 사면 실제 실물을 갖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오를 때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는 이점도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장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고 싶은 그런 방법 중에 우리가 그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해요. 금은 이자나 배당도 주지 않으니까 뭐 별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 기업 중에 하나인 그런 베리골드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금을 캐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금값이 오를 때 그 금광 주식들도 가격이 오르니까 그 상승도 먹고 배당도 먹고 이렇게 이런 이제 다양한 금광주들에 투자를 하면 생각보다 금값이 올랐을 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2030 세대에서 콩알금 재테크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콩알금 뭐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금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금값이 너무 비싸니까 한돈도 거의 60만 원을 호가하니까 네.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그램, 뭐 반돈 아니면 1g 이런 형태, 되게 조그만 형태로 있는 이런 콩알 형태의 금을 투자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스테커스라고 하는 저의 사업장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중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걸 직접 체감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중량은 이 전체 금값에서 공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까지 효율적인 투자는 아니거든요. 콩알금보다 이제 조금 더 한 1g이나 뭐 한 돈짜리, 뭐 반 돈짜리 이런 골드바들은 나중에 내가 팔 때 또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팔면 돼서 그러면 내가 조금 비싸게 샀더라도 또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개 거래하는 형태의 방법을 같이 고안해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중량으로 실물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저중량의 실물을 사는 거랑 아니면 요즘에 뭐 24K 금과 관련된 액세서리를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조금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나는 무조건 투자의 그 관점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액세서리를 안 보는 게 좋기는 해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순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무리 높은 순도의 금을 쓴다고 해도 이 예를 들면 팔찌 같은 경우에 이 시계로 예를 들게요. 그럼 이 이음새 하나하나 부분을 이제 끊어지지 않게 만들려면 금이 좀 무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땜 작업을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의 순도가 좀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반지 같은 경우에는 99.5%, 그 다음에 이제 팔찌 같은 경우에는 99.2%까지 순도가 좀 다운되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이 금을 팔 때 그만큼 정제료라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금값을 좀 덜 받습니다. 투자 효율 면에서는 나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팔찌나 목걸이나 반지 같은 경우는 10년 내내 착용한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오르죠. 원래 액세서리를 즐기시는 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액세서리 형태로 사는 게 훨씬 더 높은 경제적 가치 그리고 훨씬 더 높은 효율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요즘 뭐 저도 약간 금리를 좀 갖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이런 사탕 같은 걸 먹다 보면 금리가 딱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걸 다시 재사용하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금리 혹시 가져가면 혹시 쳐주시나요? 그럼요. 이제 뭐 우리 동네 이제 뭐 구두방 이런 데 가면 네네. 이제 금리 삽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실제로 금리 형태가 두 가지인데 이렇게 이빨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이라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빨 안쪽에만 하는 일레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순도가 한 4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일레이는 한 70% 정도 이제 요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자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돈당 크라운은 21만 원
그리고 1레인은 37만 원. 근데 물론 돈당. 네, 돈당이기 네네. 때문에 실제 중량은 한 크라운은 0.4돈, 뭐 1레인은 0.2돈 이렇게 돼서 1레인을 가져오시면 한 7, 8만 원 정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크라운을 가져오셔도 이제 좀 진짜 크기가 크다 하면은 뭐 10만 원까지도 받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 돈이 되는 거군요. 네. 꼭 가져가야 되겠네요. 네, 버리면 안 되고. 자, 이제 금은방 가다 보면 항상 하시는 이렇게 말씀 중에 금은 지금이 가장 싸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말인가요? 그렇죠. 금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의 정반대에는 뭐가 있냐면 화폐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원화나 이제 미국에서 발행되는 달러나 고질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그거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화폐의 양이 계속 많아진다는 건 금값은 영원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산인 건 맞습니다. 다만 올해 작년보다 2% 화폐가 많아졌다. 그럼 금값이 정확히 2% 오르냐? 이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화폐가 많아져도 사람들이 굳이 금을 찾지 않다가 나중에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만큼 괴리가 발생했던 그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쭉 올랐던 역사들이 무한히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승의 전체 사이클의 기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금 높을 때 사거나 조금 낮을 때 사거나 사실 5년 지나서 생각해 보면 2030년에 돼서 오늘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내가 2025년 2월에 살 게 아니라 5월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냥 오늘이 가장 싸다 생각하고 이렇게 금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을 또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증여하기도 하는데 증여세가 이렇게 나온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조건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금도 그냥 현금이랑 거의 똑같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년을 기준으로 자녀한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이제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 관련된 세무사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증여를 할 거면 빨리 해줘라. 왜냐면 오늘 증여를 안 해주고 10년 뒤에 증여를 해주면 그땐 금값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증여를 해줄 당시에 금 가격을 시가평가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할 거면 오늘이 가장 싼 게 맞으니까 증여를 뭐 5년 뒤, 10년 뒤에 하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자, 또 금에 보면 뭐 투자하기 좋은 계절이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금의 가을 효과라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 그런 논문이 있어요. 네, 가을 네. 효과. 그게 한 40년치의 금 가격 데이터를 그 분석을 해서 금이 어느 시기에 가장 잘 오르는가 이걸 분석한 게 있는데 유독 9월에서 11월 사이에 좀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이제 두 가지를 꼽아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경제 위기가 보통 그때쯤 일어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대공황, 그다음에 블랙 먼데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시기쯤에 이제 좀 경제 위기 같은 게 많이 발생하니까 그 시기 부근으로 갈수록 이제 뭔가 경제 불안 요소들에 대한 뉴스들도 많이 나와서 금 가격이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금을 가장 많이 사는 국가가 중국이랑 인도거든요. 근데 중국과 인도의 그런 축제 기간이 대부분 이 가을 쪽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그 결혼을 하는 시즌도 이 가을이다 보니까 이 결혼 시즌과 그다음에 금의 축제 기간, 그러니까 그런 금을 많이 사는 중국과 인도의 축제 기간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실제로 그때 금의 실물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금을 살 거면 9월 이전에 미리 사놓는 게 좀 좋다. 논문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식 중에 금 이렇게 뿌려놓는 이런 음식이 있잖아요. 금박. 네. 이런 금박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오신 이런 실물 금하고의 차이가 좀 있나요? 금박은요 거의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금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얘는 정말 얇게 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1g의 금만으로 거의 3kg만큼 이렇게 넓게 필 수 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게 이제 금가루, 금박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좀 그렇게 요리할 때 먹는 용이지 진짜 투자용으로 보기에는 중량이 너무 작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진짜 금과 가짜 금을 좀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깨물어 보죠. 네네. 금은방 사장님들은 막 20년, 막 30년 이렇게 일하시다 보니까 딱 보면 아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면 이렇게 벤치로 눌러봐요. 그러면 이렇게 금은 되게 무른 성질 때문에 누르면 쭉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14K나 18K 아니면 아예 다른 금속은 되게 딱딱해요. 아니면 이제 자석을 여기다 대보면 금이 아닌 금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붙어요. 뭐 물론 은이나 뭐 다른 이제 그런 그 자석이 안 붙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서 그 되게 강한 자석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올려놓고 떨어뜨리면 얘가 이렇게 슥 하면서 정말 일정한 속도로 떨어집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도 알 수가 있고 그냥 가장 확실한 건 사실은 그냥 종로에 오시면 그런 감정원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한 1,000원, 2,000원 주면은 금방 감정을 해주거든요. XRF라고 하는 그런 그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이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순도가 몇 프로인지, 뭐 진짜 금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 비용도 별로 많이 발생 안 하시니까요. 자,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실무로 금을 구매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금값이라고 하면 딱 정해진 가격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파는 곳마다 다 금값이 달라요. 살 때 가격도 다르고요. 팔 때 가격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군데 정도 한 뭐 4-5군데만이라도 아니면 더 난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몇 군데만이라도 비교를 해보시면 금값이 다르다. 예, 업체마다 금값이 다 다르다라는 부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지식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이 사야 되는 금이 달라요. 요거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전혀 아마 못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이런 형태의 골드바를 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완전히 그냥 덩어리 형태의 금도 있거든요. 골드바는 아무리 뭐 공인비가 적게 든다고 해도 뭐 얇게 펴야 되고 프레스로 찍어야 되고 광도 내야 되고 케이스도 담고 뭐하고 하면 실제 금값에서 좀 쓸데없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덩어리는 국내 3대 감정원의 도장이 정확히 찍혀있는 그런 주물금, 덩어리금 형태를 투자를 한다면 내가 투자의 효율 면에서 더 많이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나한테 맞는 제품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양베리 조규현 대표님을 모시고 금시장의 미래 전망과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